경매로 망하고 경매로 일어선 여자, 곽복선의 경매 집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팟캐스트에서 곽복선의 경매 집사를 맡고 있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복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팟캐스트가 좀 세분화되면서 대표님이 해주시는 경매 판례, 그다음에 실전 특강, 부자 마인드 우리 승지가 해주는 쉬운 경매,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해서 경매로 가는 인생에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경매 관련한 부동산에 관련한 많은 유튜버가 있고 많은 방송들이 있어요. 남의 방송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쨌든 정통파로 쭉 한 길만을 걷고 있는 저희 대한공경매사협회가 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방송을 들으면서 저의 인트로를 보시면 조금 웃기시죠? 인트로에 경매로 망하고 경매로 일어선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아마 과거에 저였으면은 많이 좀 부끄러워하고 경매 당했어? 경매로 망했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숨기고 아니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아니면 나한테는 상처가 되는 아마 이런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이 협회에 와서 느낀 거는 제가 저의 그 단점, 저의 어떤 실패한 사연이 부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어떤 실패한 사연들이 아까 보면 인트로에 나온 것처럼 제가 경매를 한번 망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게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 뒤짐돌로 해서 제가 현재의 대한공경매사협회 이사로 있고 현재의 어떤 자산을 이루고 있는 게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40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50대거든요. 제가 이 협회에 있으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많은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서도 30대 분들도 제가 경매로 공부하는 게 너무 늦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40대도 있고 근데 50대 같은 경우에는 더 전화하시면서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전화한 것조차도 내가 너무 이게 주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늦은 나이에 이게 경매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간혹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 50대인데 이제 해보려고요 라고 당차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경매 공부를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게 나한테 어울리기는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 지금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용기를 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성장해 있고 그다음에 또 성장을 해서 정말 자산을 이루신 분들도 많고 또 이 공부로 쭉 앞으로도 계속 자기의 평생의 업처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럴 때 제가 이 협회에 와 있는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직업을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이 직업을 가진 거에 대해서 보람이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는 것도 여러분한테 이 마음이 있어서 해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경매 집사에서는 집사라는 단어가 그렇잖아요. 요즘 보면은 고양이 집사, 그다음에 애견 개 집사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집사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맡아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를 총칭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동안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상담했던 내용, 그 다음에 회원들을 용기를 줬던 내용, 그 다음에 어떤 교육의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행정 처리를 하면서, 이런 건 꿀팁이야. 이런 게 있을 이런 게 수많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혼자서만 이렇게 알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곽복선의 경매집사 구독 꼭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방송을 해드릴까 이제 생각하다가 저한테는 첫 방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제 오후에 지금 이제 3월달 지금 4월달이잖아요. 이렇게 3월달 말에는 제가 이제 월세 관리를 총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월세 들어온 거 정리를 이제 회사 거부터 시작해서 저 거 싹 관리를 하는 날이 말일이에요. 말일인데, 어제는 그 집에 이제 보일러가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또 수도에 또 주방 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은 방송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느낀 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 관리하면서 제 것을 이제 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했는데요. 하면서 나한테 월세가 이렇게 많았구나. 월세 자랑을 좀 할까? 우리가 이제 속칭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월세, 월천 이게 가능해? 월천이면 좋겠다. 아니, 월 500이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스스로가 되뇌이고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게 불가능한 수치일까? 라고 생각하면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대표님은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어요. 복선 씨는 지금은 엄청난 재산을 일구고 있어. 복선 씨의 상황을 복선 씨는 인지를 해? 라고 했었을 때도 저 당연히 인지하죠. 하지만 회사 일이 바쁘고 내 월세가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를 벌었고 이달에 월세가 얼마를 거쳤고 이자를 빼고 나니까 얼마이고 를 한 2년 전까지는 좋아하다가 지금 이자가 고금리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고금리로 올리면서 이자가 많이 빠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관심을 조금 덜 가졌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대표님의 그 말씀하신 것도 기억이 나서 하다 보니, 월천이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 회원들한테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월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그 경매쟁이로 협회에 들어온 게 거진 한 10년 차가 된 것 같아요. 10년 차에 7년은 행정일을 받고 교육하고 상담하면서 본격적으로 투자한 거는 거진 연수로 생각하면 한 3년도 안 돼요. 대표님이 방송에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경매쟁이는 1년에 한두 건 하면은 나머지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거진 10년 중에 7년 정도는 행정일을 했고, 3년 정도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는 그냥 관리예요. 제가 이제 그 3년 동안 집중 투자를 하면서 제가 현재 월세가 한 770 정도가 들어오더라고요. 770? 근데 제 물건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그동안 제가 전세로 뺀 것도 있으니까 그 월세가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전세로 한 9개 전세를 뺐으니까 이거를 월세 한 30만 원 최저. 제가 노열 아파트가 가장 개수가 많은데, 7곡에 북삼에 있는 노열 아파트 개수가 많은데, 거기가 보통 보증금을 500에서 1000, 그다음에 월세를 한 30만 원 잡고 있거든요. 30만 원을 잡고 있는데 제가 9개를 전세로 뺐어요. 9개를 전세를 뺐으니까, 전세를 만약에 안 뺐으면 3927, 270만 원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 현재 공실이 인테리어를 다 못했어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또 노엘 아파트를 이야기할 때 차분하게 한번 쫙 풀어줄 건데, 현재 인테리어를 다 못해가지고 6개 정도가 현재 비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올 한 중반기쯤에 인테리어를 할 건데, 여기에서도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30만 원씩만 잡으면 3, 6, 18, 180만 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다 합하니까 월세가 1,300만 원, 아이고, 발음도 잘 안 되네요. 1,300까지 오르더라고요. 야, 인트로에서 경매로 망하고 경매로 일어선 여자. 이 타이틀에 맞는다. 내가 10년 전에는 경매당해서 알거지였는데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내가 월세가 1,300만 원이 들어온다. 네, 이 1,300에는 지금 금리 이자, 옛날에는 금리 이자가 저렴했어요. 저는 이제 저렴할 때 다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익이 상당히 컸었는데, 요즘 이자가 폭등을 해가지고 거진 7%, 8%까지 간다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이자를 감안한다 해도 제 수익이 상당히 많은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정말 인툴에 말한 것처럼 경매로 망하고 경매로 일어선 여자가 역시 곽복선이구나. 나는 경매가 이런 것이다라, 정말 경매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해줄 수 있는 산 증인이 바로 나다. 제가 그래서 협회 교육생들이 상담을 오면 막 입에서 거품을 품으면서까지 무조건 해라, 무조건 하세요,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그냥 저한테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세요라고 하면서까지 강하게 푸시하면서 끌어당깁니다. 왜? 이거는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1,300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자본이 많았겠지. 자본이 많았으니까 1,300만 원까지 월세를 만들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경매로 망했다고. 그죠? 제가 그 당시에 저의 자본이 한 300만 원이었어요. 300만 원. 제가 협회에 처음 왔을 때는 10원도 없었고요. 한 6개월, 7개월 차에 월급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한 300만 원 정도가 주머니에 있을 정도였었습니다. 네. 또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아마 방송 유튜브에도 있을 겁니다. 우산의 상가 이 건이 있지만 이 팟캐스트에서도 하나하나 저의 어떤 일련의 과정도 한번 이렇게 풀어드릴까 해요. 현재 제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네. 앞으로 쭉 풀어드릴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자를 그냥 다 빼지 않고 그냥 월세로만 한 1,300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는 데까지 저는 한 3년, 아까 투자 기간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투자 기간 3년이라고 해서 그게 3년 동안 쭉 했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3년 중에서도 우리가 경매로 몰빵하는 시절은 물건 조사하고 입찰 보고, 그죠? 잔금을 치르고, 이 시기를 따지면 사실 또 1년도 안 돼요. 딱 1년 정도의 시기에 막 집중, 아니, 딱 12개월 정도가 아마 들어간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지금, 아까 전세를 9개 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전세라는 게 그냥 징검다리인 거죠. 그죠? 전세로 빼서 거기에 있는 돈을 또 인테리어 보태고, 그 다음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의 자본으로 또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이것까지 오기까지는 제가 조금 빚을 내기도 했어요. 제가 신용 대출도 받았고, 제가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대출도 좀 받았고, 그렇지만 마이너스 대출도 신용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마이너스 대출이 한 2,500 정도 되나? 그죠? 이 정도에다가 제가 돈이 없었으니까 제 막내 오라버니한테 오빠 돈 좀 빌려줘. 나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월세가 이렇게 나오는 걸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오빠가
복선이 네가 한다면, 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네가 대한공경매사협회 도기한 협회장님을 만나서 네가 이렇게 투자한다 하면은 믿고 돈을 딱 주더라고요. 제가 한 번에 돈을 가져온 게 아니고 투자할 때마다 조금씩 갖고 와가지고 투자를 했더니 그게 한 2억 2천이더라고요. 그러면 즉 뭐냐, 2억 2천에, 그죠? 2억 2천에 또 그 다음에 내가 모은 종잣돈에 전세로 만들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가고 또 2억 2천이 제가 이 돈으로 가지고 다 이 물건에 투자했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인테리어 비용에 보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돈을 얼마 들어갔을까라는 거는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월급을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제가 월급이 많이 모아져 있던 건 없었기 때문에 첫 건에만 월급을 조금 모아서 첫 건만 했고 나머지는 이렇게 빌려가지고 디딤돌 역할을 해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대출을 일으켜가지고 현재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생각을 옛날에 저를 돌이켜보면 어떠냐면 제가 30대, 40대는 빚, 대출 이러면은 노이로제를 걸렸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하고 이 빚,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때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대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냥 대출이라는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대출은 노이로제 걸려있지 가진 돈은 없지.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때는 경매도 몰랐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재산은 늘지 않고 정말 뭐라고 해야 돼요? 생활이 그 미래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드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정도.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매를 만나고 나서 이거야 라고 느꼈던 게 이제 그 대한공경매사협회 만나서인 건데,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3, 40대에 그래서 투자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에 용기를 딱 낸 게,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온다 하면 그 경매로 망한 것보다는 최악은 없잖아요. 더 이상 밑바닥은 없는 거예요. 나는 밑바닥을 경험해봤으니 나는 그 밑바닥 경험해봤어. 그 이상은 없어.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최악 이상의 경매 당하면 또 망하면 그 모습이겠지 라는 이런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할 때 과감하게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게 시간이 얼마 없다. 열심히 하자. 내가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이런 생각 때문에 경매 투자를 시작했고, 오빠한테 돈을 빌릴 때도 과거 같았으면 안 빌려왔어요. 왜?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하고 이 돈을 소모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근데 경매를 투자하면서 낙찰을 받으려고 돈을 빌려올 때는 투자잖아요. 소모적인 게 아니고 또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갚아야 된다는 어떤 나만의 시나리오가 딱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 이건 충분히 내가 갚을 수 있다라는 게 딱 쓰는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한테도 과감하게 돈을 2억 2천만 원을 빌려왔던 거예요. 근데 제 얼굴에 또 자신감이 있으니까 오빠도 또 흔쾌히 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려고 하면은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기만 내면 돼요. 경매? 과연 경매라는 게 어려운 거야? 아니요. 그냥 배우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원들, 지금 좀 전에 제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회원들이 모여져 있는 말도케이라는 단체 카톡방에 물건이 제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분도 지금 재작년에 공부해가지고 주구장창 경매로 낙찰을 받고 있는데, 좀 전에는 아드님을 위해서 자동차를 낙찰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매를 한번 배워가지고
온 살림살이 자동차도 구입하고 집도 사고 자녀 집도 사고 아들 집도 사고 내 집 마련도 하고 장사하시는 분은 상가도 낙찰 받아서 하고 또 월세 세팅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너무. 근데 우리 여러 회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제가 뿌듯함을 느끼는 건 뭐냐? 저 사람들이 대표님 방송을 보고 와서 나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상담을 해가지고 끄집어 당겼다는 거죠. 그죠? 제가 그때 희열을 느껴요.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성공해서 기분이 좋지만 우리 회원들이 막 성공해서 적게 낙찰받아서 하고 또 가끔 저랑 통화할 때 이사님 감사해요. 그때 이렇게 끄집어 당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현재 이 모습이 있어요 할 때 아주 희열을 느낍니다. 제 자랑이 엄청 컸네요. 제가 아까 현재 770만 원 지금 전세 빼고 월세 안 들어오는 거 그냥 딱 현재 들어오는 것만 이렇게 딱 770 이렇게 보니까 770 정도면은 연봉이 1억의 연봉자가 그 매월 수령액이 한 650 정도, 한 600만 원 조금 이렇게 언저리에서 수령되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협회에서 월급 받지, 그죠? 월세에서 1억의 연봉자가 되어 있지. 월세가 그 정도 나오면 앞으로 여기에 월세를 좀 더 지금 세팅을 지금 아까 6개가 인테리어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세팅하게 되면 한 180만 원, 30만 원, 10만 원 잡고 368, 180만 원 늘어나면 1000이 그냥 전세를 빼더라도 1000이 그냥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 아까 그 고금리가 이자가 높다고 했잖아요. 요즘 이자 때문에 막 허리가 휘청휘청 하잖아요. 그죠? 휘청휘청 하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다들 이자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기한 옥션에 보면 정말 대한민국에 빨개요. 그 인천 쪽에 보면은 그냥 빨개요. 제가 상가 낙찰받고 집도 낙찰받았던 거제도에 보면 거제도도 다시 빨개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만큼 경제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정말 마음 아프기는 한데 우리 같은 이제 경매쟁이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월세를 세팅을 딱 해놓으니까 은행 이자 빼고도 정말 든든하다. 이 경매는 든든함이다. 경매는 든든함이다. 내가 나의 생활에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은행 이자 빼고 월세 수익이 나와서 요거를 싹 세팅을 해서 나한테 단돈 200~300만 원이라도 단돈 500만 원이라도 아니요 단돈 그냥 100만 원이라도 나온다 하면 이거는 엄청 든든함이거든요. 그죠? 든든함이거든요. 경매의 장점이 이거예요. 경매의 장점이 이거인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건물들이 그렇게 여러 개를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돈 들어오는데 무슨 관리가 걱정이세요. 돈 들어오면 잠을 안 자고 또 날밤을 좀 새면서라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월세 관리하고 세입자 관리하고 하면 됩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 관악구 봉천동 우리 회사 앞에 살고 있는 집도 현재 저는 그 반전세라고 하네요. 전세금에다가 월세 일부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그 주방 수도가 옛날 그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발 터치해서 수도가 이렇게 조절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고장이 나서 어제 이제 고쳤는데 저희 이제 건물주도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제 이분은 저처럼 이렇게 월세 세팅을 하지 않고 그냥
샀었나 봐요. 조금 힘드시다고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수리비를 갖다가 청구하지 못했어요. 하면서 그냥 4만 원을 제가 이렇게 지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요즘 보면은, 한번 월세 관리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방송해 줄 건데,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요즘은 그 앱도 많이 있어요. 뭐 자리톡도 있고, 뭐 복부인도 있고, 뭐 마이 집사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저 같은 경우는 구글 시트로 해가지고 아예 구글 드라이브에 아예 법인에 관련된 자료 다 모아놓고 구글 시트로 만들어서 2022년도, 2023년도 매월 말일날 이렇게 정산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관리를 해보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딱 하잖아요. 그죠? 계약을 하고 나서 세입자 관리를 한 딱 3개월만 그 세입자 딱 계약되었을 때 3개월만 월세이다 할 때 3개월만 이렇게 관리를 착착착착 해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세입자들도 자동으로 월세 관리가 돼요. 근데 보통 임대인이 막 설렁설렁 임대 관리를 한다든지 월세를 한 일주일 정도 미뤘는데 연락이 없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조금 밀려도 연락이 없고 모르시나 보다 하면서 좀 며칠 더 미루어지기도 하거든요. 한 3개월만 바짝 제 날짜에 월세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체크를 해서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자동이체 신청해달라, 자동이체 신청했느냐 이런 걸 한 3개월만 체크를 딱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월세의 세입자들이 자동으로 월세 이 임대인은 보통이 아니다, 관리를 깐깐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월세 관리가 사실 또 어렵지 않아요.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월세를 놓으면서 집은 기본적으로 보일러, 수도, 욕실에 있는 곰팡이, 도배, 배수, 이런 문제,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세팅해주면 임대 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계약을 잘해서 이런 집 관리, 이제 어떤 하자 문제를 짜까닥 해주다 보면 그 세입자들이 또 오래 살잖아요. 그죠? 오래 살면 한 사람이 오래 살기 때문에 집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월세는 자동으로 들어오고, 나는 세입자가 빨리 들랑달랑 거리지 않아서, 그죠? 전세 놓고 복비 나가는 이런 가정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어떤 하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주면, 짜까짜까 해주면은 세입자들도 살기 좋은 집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돈 많이 버셔서 다 그때 독립하세요 라면은 서로가 헤어질 때도 막 웃으면서 헤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월세 관리도 좋고 쉽고 돈은 돈대로 잘 들어오고 어렵지 않아요. 아셨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매 어렵지 않다. 내 나이가 30대면 직장생활과 동시에 경매 공부를 바로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투자도 같이 바로 병행을 하시고요. 40대다. 지금 자녀들이 더 크기 전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전에 경매 투자로 해가지고 월세 세팅 같은 투자 모델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만약에 50대다. 이제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는데 나의 노후 대책을 안 해놓은 케이스가 많아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50대는 이제는 자녀들은 너네들이 알아서 하라 하고 우리의 노후 대책, 나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세팅을 싹 해놔야 돼요. 그게 경매만한 게 없어요. 왜? 경매는 엊그제 대표님 방송에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경매는 바다의 해수면에서 낮은 거다. 그죠? 우리가 경매가 도매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일반 시장에서는 사고 파는 거고 도매 시장에서는 더 저렴하게 사는 게 도매 시장인 거잖아요. 그죠? 그게 경매가 도매 시장이에요. 저렴하게 사는 거. 그죠? 근데 물건에 따라서는 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살 수 있는 게 경매뿐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금매가 좋아도 경매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매 일반의 거래 부동산에서 사고 팔 때도 있지만
경매로 하면 나의 자본이 최소화되고 투자금은 많이 회수가 되고, 아까처럼 저처럼 어떤 물건을 여러 개 했었을 때 어떤 거는 월세로 세팅하고 어떤 거는 전세로 세팅해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 모델을 또 만들고 개수를 늘리면서 월세 수익을 안정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정말 책임져 주는 것이 경매뿐이 없습니다. 믿고 그냥 나 경매 한번 해볼까? 싸게 당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경매 한번 배워보세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달라졌으니까요. 제가 10년 전에는 경매 당해서 알거지였고 3년 동안 투자를 했고 집중적으로 경매 투자한 개월수를 따지면 1년도 안 된다. 12개월. 그 사이에 저는 월세가 현재 770만 원이지만 이거를 현재 공실 전세, 내가 자본이 있었으면 전세로 돌리지 않고 월세 수익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월세 수익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1,300.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월천 우리가 하잖아요. 꿈의 숫자. 월천이 되고 싶다. 그거는 가능한 숫자이다. 여러분들한테 자본이 난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무조건 공부부터. 내 주머니에 500만 원이 있던 1,000만 원이 있던 내가 공부할 비용만 있으면 무조건 시작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한 단계 열릴 것입니다. 그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이 경매를 공부하는 거. 그리고 저희 유튜브나 팟캐스트의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는 거. 네, 그게 첫 걸음입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방송으로 경매로 망하고 경매로 일어선 여자의 월세 1,000 가능할까? 라는 거였습니다. 답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가능하다 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